강예한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B조의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소외계층을 돕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정말 잘 들었고, 하지만 너무 경제 쪽으로만 이제 치우쳐서 주장한 것이 아닌가. 또 마지막에 이제 부가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치품 같은 경우에 아예 소외계층은 더더욱 살 수 없는 그런 모순점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좀 아쉬웠고요. C조는 슬래주택을 예시로 든 것이 정말 좋았고, 또 마지막에 나비 효과,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첫 번째 말째 임대주택은 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움에 처했지 않나라는 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를 다시 요약해 보자면, 저희 사회는 우선 사회적 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제는 있지만 경제력은 상당히 더 큰 문제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 추구를 근본으로 하지만 다양한 영업을 활동을 하는 방식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자리는 창출되게 되고,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들이 늘어나 소외계층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돕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지원도 물론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에만 치우치게 되면 의식주 자체가 중요한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의 기회는 더욱더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삶의 질은 더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계층 그들의 입장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그들의 문화생활 참여도는 자동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소외계층의 문화적 장벽은 무너지고 그들의 삶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 그리고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 두 제안이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앞선 B조와 C조의 반론도 매우 잘 들었고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듣고 또 그런 점에서 부족한 점들을 찾아 잘 보완한다면 이 두 제안들이 소외계층을 이 원하는 삶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 대선구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분 22초 사용했습니다. 조금 지났지만 끊지 않고 계속 들었습니다. 이제 B조의 채용 발언 손 들었어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요약과 이제 공간과 수용 과정이 좀 뒤에 있어도 상관이 있는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약과 수용이 받은 수정 신청 답변 쪽에 있어도 네. 네, 갑니다. 토론을 하는데 그런 거 정도는 가능하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B조 제3발제자 시작해 주십시오.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 반론을 준비한 김강고등학교 조현재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른 여러 조와 토론을 진행하며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특히 1조와 3조의 발제 중 이제 1조의 비영리 기업을 활성화하자는 발제와 3조의 임대주택을 건설을 주장한 점은 정말 주의 깊게 들었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발제 사이에서 몇 가지 부분은 저희의 주장을 통해 더 보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 조의 발제를 먼저 요약하자면, 첫 번째 발제에서 소외계층을 미혼모, 미혼부 가족으로 한정시키고 먼저 미혼모와 미혼부 가족에 관한 기숙학교를 설립하자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미혼모와 미혼부는 청소년들 아이를 갖게 되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숙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와 같이 교육을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주택에서 미용실 아주머니는 한부모 가족으로 그들 스스로 독립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더욱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예상해 가실 겁니다. 두 번째 발제는 소외계층을 배려하지 않는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중 하나가 부가가치세인데 이제 소득 측면에서 역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평과세 측면으로는 부적합한 조세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없애는 방안보다는 이 방안을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슬래주택에서는 슬래시가 슬래주택 입주민에게 임대료를 거의 받지 않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줄여 부담을 감소하게 해주는 정부의 역할을 대신해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희는 1조 1발제와 3조 1발제에서의 이제 정책이 과연 현실적으로 실현되어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회적 기업인 브라더스 키퍼의 사장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소외계층 노동자들이 한 달 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특히 정서적 하수적 이유로 인해 퇴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은 좋지만 그 전의 과정인 교육 과정부터 그리고 생활 과정부터 저희의 발제에 속해 있는 미혼모, 미혼부 등의 소외계층을 향한 이제 특별한 시설을 만드는 것을 통해 사회 적응의 기회와 지식을 쌓을 수 있게 이를 취직전 교육과 생활 측면에서 도움을 먼저 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조의 발제에선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의식주
거주 문제를 해결하는 점은 정말 좋지만 이제 소외계층에서는 주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의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그러한 문제들은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하기에 저희의 주장인 소득세 개선과 같은 직접적인 이제 정책을 개선하는 등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할 뿐이다. 위대한 과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인데요. 오늘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소외계층을 위한 노력에 대해 많은 방안과 정책들을 고안한 발제들을 발표했지만 이는 소외계층을 위해 행동하는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도 끝이 없는 노력 끝에 위대한 경지에 도달했듯 오늘의 경우를 발판으로 하여 우리가 그들을 위해 실제로 노력한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소외계층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며 결국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세상을 찾아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소외계층이라는 말에서 소외라는 단어가 사라질 그날을 꿈꾸며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C조 형성요구의 최종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시간 2분입니다. 네, 저는 행성여고의 배유나입니다. 일단 다 정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일단 대성고에서 나온 그 사회적 기업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또 저희가 다루지 못했던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안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도움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도움은 어떤 부분에서 더 필요해야 하나라는 의문점을 들게 되었고요. 또한 그 진강고의 의견도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 두 번째 발제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 덕분에 저희가 대답을 하면서도 직접 저희가 제안한 정책들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부가세 관련된 의견이 굉장히 흥미롭고 신박했습니다. 더 자세한 가치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저희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요. 저희는 소비계층 중에서도 거주 경제 분야에서 소외를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수급을 분배해야 하고 그 이전에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어떤 정책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장하였습니다. 주거 소외 계층을 위해서는 평가원을 개설하고 임대주택 이용자를 늘려서 주거의 질을 늘리자라는 이야기가 요약적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그 혐오 표현이 아닌 대항 표현을 사용하고 조기의 교육을 통해서 정부 차원에서 혐오 표현 사용을 막자라는 제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루었던 주거와 경제적인 사회적 소외 계층을 위한 의견은 순례주택에서 주가 되어서 되었던 주제입니다. 가장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정한 유토피아는 사회적 소외 계층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순례주택 책을 읽으면서 바로 이것이 유토피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고요. 현재는 그 대책 방안과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자리 같은 이런 토론으로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을 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그 진정한 유토피아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분 12초 가장 정확하게 최종 발언을 전해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핸드폰을 다 꺼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토론 한마당 카톡방을 여세요. 카톡방을 열으셨나요? 네. 이제 지금부터 오늘 토론 소감을 쓰세요. 토론 소감을 많이 쓰는 쪽에게 우승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토론 소감 9명 모두 차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 올라갑니다. 토론 소감을 쓰는데 원래는 각자 들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오늘 열띤 토론하다 보니까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역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래서 소감을 듣는 것 대신에 카톡방에 올리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피드백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